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고혈압 진단을 받고 매일 혈압약을 꼬박꼬박 먹는데 어느 날 갑자기 혈압이 왜인지 모르게 치솟아 버리는 상황 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재보니 수축기 혈압이 180이 넘어 있고 어제도 약을 먹었는데 도대체 왜 이러는 건지 당황스럽고 무서운 그 순간, 많은 분들이 이 상황에서 놓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건강에 좋다고 믿으며 함께 드셨던 건강즙, 약초 음료, 건강보조식품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내용은 단순한 건강 상식이 아닙니다. 고혈압 환자분들이 건강을 챙기겠다는 선한 마음으로 드셨다가 오히려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 처했던 실제 사례들,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의학적 메커니즘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끝까지 봐주세요. 가족 중에 혈압 관리하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이 정보 하나가 사람의 목숨을 지킬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고혈압 현황부터 짚어봐야 합니다. 2024년에 발표된 한국 고혈압 팩트시트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약 30%, 즉 약 1,300만 명이 고혈압을 가지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에는 무려 580만 명이 고혈압 환자입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고혈압 환자들 중에서 전 세계적으로 약 47.5%가 혈압약과 동시에 한약이나 건강즙, 천연 보조제를 함께 복용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분들 중 70%가 자신이 드시는 천연 제품에 대해 담당 의사에게 알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말씀을 안 드리냐고요? 대부분은 천연 제품이니까 당연히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이 바로 그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 보여드릴 겁니다. 그렇다면 왜 천연 성분이 고혈압 약과 충돌할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우리 몸에서 약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약을 먹으면 그 약은 위장에서 흡수되어 간에서 대사됩니다. 이때 간에는 CYP3A4라는 효소가 있는데 이 효소가 약의 농도를 적절히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특정 천연 성분들이 이 효소를 막아버리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활성화시켜버립니다. 효소가 막히면 약이 분해되지 못해 혈중 농도가 위험 수준까지 치솟습니다. 반대로 효소가 과활성화되면 약이 너무 빨리 분해돼 버려서 혈압이 전혀 조절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약물 상호작용입니다. 그리고 이게 심장마비, 뇌졸중, 심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론입니다. 고혈압 환자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혹은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 건강즙과 약초의 정체를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읽다 보면 놀라실 겁니다. 주변에서 너무나 흔히 볼 수 있고 어머니, 아버지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드시고 있을 수 있는 것들이니까요. 첫 번째로 가장 충격적인 것은 바로 자몽, 그리고 자몽을 포함한 주스입니다. 자몽이 무슨 건강즙이냐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자몽즙을 건강음료로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는 자몽에 들어있는 프라노쿠마린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간의 CYP3A4 효소를 강력하게 억제합니다. 고혈압 약 중에서 칼슘 채널 차단제 계열 예를 들면 펠로디핀, 암로디핀, 닐페디핀 같은 약들은 전부 이 CYP3A4 효소를 통해 대사됩니다. 그런데 자몽이 이 효소를 막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약이 분해되지 못하고 혈중에 쌓이면서 약 효과가 200%에서 심한 경우 400%까지 증폭됩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자몽즙 단 한 잔 200ml만으로도 약의 혈중 농도를 수백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보고됩니다. 이게 실제로 어떤 결과로 나타나냐면 혈압이 너무 급격히 떨어지면서 갑자기 쓰러지거나 심각한 어지럼증, 두근거림, 심부정맥, 그리고 심한 경우 심정지까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몽의 이 효소 억제 효과는 자몽을 먹은 지 24시간에서 최대 72시간까지 지속됩니다. 즉 어제 자몽 주스를 마셨어도 오늘 약의 효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몽을 먹지 않더라도 자몽과 유사한 성분을 가진 귤, 오렌지, 라임 일부에서도 비슷한 상호작용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몽즙을 드시고 있다면 오늘부터 당장 끊어주세요.
두 번째는 감초입니다. 한국에서 감초는 정말 어디에나 들어갑니다. 한방 음료, 건강즙, 차, 달인물, 심지어 음식 맛을 낼 때도 씁니다. 그런데 감초에 들어있는 글리시리진이라는 성분이 고혈압 환자에게는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메커니즘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글리시리진은 체내에서 글리시레틴산으로 전환됩니다. 이 물질이 신장에 있는 11-베타하이드록시스테로이드 탈수소 효소 2형이라는 효소를 억제합니다. 이 효소는 원래 활성 코르티솔을 비활성 코르티손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데 감초가 이 효소를 막아버리면 신장의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수용체에 코르티솔이 쌓입니다. 그 결과 나트륨이 과도하게 재흡수되고 칼륨이 대량 배출되면서 혈압이 급등합니다. 실제로 의학학술지에 보고된 사례를 보면 70세 여성이 하루에 감초, 차 티백 6개를 마셨다가 수축기 혈압이 200mm 수은주까지 치솟았고 혈중 칼륨 수치는 정상 범위의 절반 수준인 2.3mmol/L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정도 저칼륨혈증은 심각한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2024년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하루 글리시리진 100mg만 섭취해도 혈압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상승했습니다. 감초 50g에 약 100mg의 글리시리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많지 않아 보이지만 건강즙에 들어가는 감초의 양을 생각해 보시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 효과는 감초 섭취를 중단한 후에도 최대 4개월까지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이 더 무섭습니다. 세 번째는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믿는 샐러리즙, 즉 미나리즙 또는 샐러리 주스입니다. 최근 SNS와 유튜브에서 샐러리즙이 혈압을 낮춘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되면서 엄청나게 유행했습니다. 실제로 샐러리에 들어있는 프탈라이드 성분과 아피게닌은 혈관을 이완시키고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혈압을 낮추는 기능을 가진 샐러리즙을 이미 혈압을 낮추는 혈압약을 먹으면서 동시에 과다하게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혈압이 지나치게 떨어지는 저혈압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연구를 보면 혈압이 높았던 70대 환자가 매일 샐러리즙을 마신 후 혈압이 크게 하락했다는 임상 보고가 있습니다. 정상 범위 안에서의 하락이라면 괜찮겠지만 이미 혈압약으로 혈압을 조절하고 있는 상태에서 샐러리즙이 추가로 혈압을 더 내려버리면 뇌로 가는 혈류가 급격히 줄면서 실신, 낙상, 뇌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 환자의 경우 낙상으로 인한 골절이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샐러리는 이뇨 효과도 있어서 이뇨제를 드시는 고혈압 환자에게는 전해질 불균형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천마즙, 두충즙, 도래엽 추출물 같은 혈압 관련 효능이 있다고 알려진 한방 건강즙들입니다. 이런 제품들이 시장에 너무나 많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특히 천마는 중풍 예방 혈압 조절에 효능이 있다는 입소문을 타고 많은 고혈압 환자들이 드시고 있습니다. 두충나무 껍질에서 추출한 두충 역시 전통적으로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문제를 짚겠습니다. 이 성분들이 실제로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이미 혈압약을 복용하는 환자가 이것을 추가로 드시면 혈압이 약과 즙의 이중작용으로 지나치게 낮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일부 한약 성분들이 혈압약의 대사효소인 CYP3A4나 P-당단백질에 영향을 미쳐서 약의 흡수와 배출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20가지 단미 한약 성분이 혈압약과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는 인삼, 홍화, 후박, 은행역, 강황 등이 포함됩니다. 더욱이 이런 건강즙의 경우 성분 함량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서 먹을 때마다 들어가는 유효 성분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괜찮았는데 내일은 위험할 수도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홍삼즙입니다. 많은 분들이 놀라실 수 있습니다. 홍삼이 왜 고혈압 환자에게 주의가 필요한지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홍삼이 무조건 고혈압 환자에게 해롭다는 게 아닙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홍삼은 산화질소 생성을 촉진해서 혈관을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혈관 이완 효과가 혈압약과 함께 작용할 때
예측하기 어려운 저혈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홍삼의 진세노사이드 성분은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와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혈압 환자 중 심방세동이나 혈전 예방을 위해 항응고제를 함께 복용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 경우 홍삼과의 상호작용이 출혈 위험을 높이거나 약의 효과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고혈압약 중 칼슘 채널 차단제를 복용하는 분들의 경우 홍삼이 CYP 효소 시스템에 영향을 미쳐 약물 농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연구 보고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홍삼은 의사와 상담 없이 혈압약과 동시에 복용하면 안 됩니다. 여섯 번째는 쓴 오렌지, 즉 탱자 추출물을 포함한 다이어트 보조식품이나 건강 보조제입니다. 탱자, 영어로는 비터 오렌지라고 하는데, 이 성분을 함유한 제품들이 다이어트와 활력 증진을 목적으로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탱자에는 시네프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것이 교감신경을 자극합니다.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심박수가 올라가고 혈관이 수축되면서 혈압이 상승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탱자 단일 용량을 복용한 후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이 최대 5시간까지 유의미하게 올라갔습니다. 고혈압 환자가 이런 제품을 먹으면서 혈압약도 같이 먹는다면 혈압약은 혈압을 낮추려 하고 탱자 성분은 혈압을 올리려 하는 정반대의 작용이 충돌하게 됩니다. 이건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동시에 엑셀을 밟는 것과 같습니다. 심장과 혈관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다이어트 제품, 활력음료, 체중 감량 보조제에 탱자 성분이 들어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이제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앞서 소개한 6가지 외에도 고혈압 환자가 주의해야 할 성분들이 더 있습니다. 마황 또는 에페드린을 포함한 제품들이 그것입니다. 에페드린은 강력한 교감신경 자극제로 혈압과 심박수를 급격히 올립니다. 감기약이나 비충혈 제거제에도 들어있는 경우가 있으니 성분표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한방 감기 처방에도 마왕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은행잎 추출물도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와 함께 드시면 출혈 위험이 증가하고 혈압약과의 상호작용도 보고되어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내가 드시고 있는 건강즙이나 약초가 생각나신다면 당장 오늘 복용을 중단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으로 반드시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 드시고 있는 혈압약과 건강보조 제품 목록을 종이에 적어서 다음 병원 방문 때 의사 선생님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어차피 천연 제품이니까 물어봐야 뭘 알겠냐고 생각하시는데, 내과, 가정의학과, 심장내과 의사들은 이런 상호작용에 대해 충분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괜찮다고 하시면 드셔도 됩니다. 하지만 먼저 물어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제 고혈압 환자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7일 안전관리 계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일차는 지금 드시고 있는 모든 혈압약, 건강즙, 보조제 목록을 작성하는 날입니다. 성분명까지 파악해두면 더 좋습니다. 2일차는 집에 있는 건강즙, 한방차, 약초 음료의 성분표를 꺼내서 감초, 자몽, 샐러리, 탱자 성분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3일차는 가족 중 고혈압 환자가 계시다면 오늘 영상을 함께 보시거나 공유해주세요. 연세 드신 부모님께 특히 꼭 전달해주세요. 4일차는 혈압 측정 습관을 들이십시오. 아침 일어나서 5분 후, 저녁 식후 30분 후에 측정하고 기록합니다. 만약 수축기 혈압이 160 이상이거나 90 이하로 떨어진다면 병원 방문을 서두르십시오. 5일차는 의사 선생님과 상담 예약을 잡는 날입니다. 작성해둔 제품 목록을 들고 방문하십시오. 6일차는 식이 나트륨을 줄이는 날입니다. 하루 나트륨 섭취를 2000mg 이하로 줄이는 것만으로도 수축기 혈압을 5에서 10mm 수은주 낮출 수 있습니다. 국물을 반만 드시고 간장 소스는 저염 제품으로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7일차는 오늘 배운 내용을 주변 지인들과 나누는 날입니다. 카카오톡 가족 채팅방, 건강 관심 있는 친구들에게 이 영상 링크를 보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건강을 챙기고 싶은 마음, 천연 제품에 대한 믿음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고혈압처럼 약물 치료가 필요한 질환에서는
그 어떤 천연 제품도 의사의 확인 없이 혈압약과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한 내용들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실제 환자들에게 일어난 일들이고 의학 연구를 통해 입증된 위험들입니다. 여러분의 혈압약은 여러분의 심장과 뇌를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 약이 제대로 작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것, 그것이 진짜 건강을 챙기는 방법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고혈압 환자가 계신 가족, 주변 어르신들께 이 영상을 반드시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댓글로 지금 드시고 있는 건강 제품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고혈압 환자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천연식품들, 그리고 실제로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되는 음식과 생활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잘 관리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